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오늘 3월 21일 토요일인데요. 오늘 영상을 올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요런 부분을 하나 조금 올려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일단 뭐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달았는데요. 현재 위기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라고 제목을 제가 달았습니다만 아마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주식 종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구체적인 부분의 말씀을 조금씩 차트상으로는 드리고 있습니다만 재료는 말씀을 안 드리죠, 제가.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흐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음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해드릴 수는 없죠. 이제 저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방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을 모두 다 오픈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조금은 좀 이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굉장히 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서 들어보신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주식 상황을 한번 보면요. 최근 글로벌 주식 시장들 최소 30% 이상의 단기 급락들이 다 나왔죠. 미국, 뭐 유럽, 우리나라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뭐 패닉 장세에 지금 준하고 있죠. 2008년 리먼 사태, 9.11, 뭐 그때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그리고 단기 급락의 폭으로는 거의 역대급이죠. 대공황 때하고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1929년도에 그런 정도의 상황으로 지금 굉장한 하락,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구간입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큰 구간인데 제가 계속 이제 강조를 드렸던 표현대로 한다면 널뛰기 장세인 것이죠. 지금 보시면 요게 다우입니다. 다우인데 최근에 이 상황을 보시면은 자, 최근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죠. 자, 보시죠. 아이고, 보시죠. 최근의 상황이 며칠 하락 쫙 보이고 반등, 그리고 다시 하락, 반등, 하락, 반등, 뭐 반등은 아니고 하락이죠, 역시. 그리고 하락, 반등, 하락, 또다시 큰 폭의 하락, 반등, 큰 폭의 하락, 반등, 큰 폭의 하락, 반등, 큰 폭의 하락. 그러니까 계속 널뛰기 장세 속에서 계속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되게 불안한 시장 상황이라는 거죠. 상당히 지금 불안합니다. 현재 상황은. 그리고 현재까지 움직이고 있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지금 이 상황들을 보시면 굉장히 지금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조금 덜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뭐 지하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본이 많은 국가도 아니고요. 나 가지고 있는 건 노동력하고 일부 섹터에서의 어떤 기술력이잖아요. 원료 수입에다가 쪼물딱거려가지고 제품 만들어가지고 팔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가공무역, 수출 중심의 가공무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투자가 많이 필요한 나라이고요. 우리나라는. 따라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많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자체가 뭐 정부에 있는 관료분들이 잘못했다든지 뭐 누가 못했다든지 그런 부분의 차원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들을 떠나가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딜레마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뭐 그 부분이 지금 최근의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조금은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만 다른 주변 국가들이 아직까지는 상황이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주식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주식이라고 하는 이 재테크 수단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저희 지금 무방에도 오늘부로 뭐 이제 1000분이 넘으셨어요. 1000분이 넘으셨는데, 되게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식을
도박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박처럼 생각한다라는 거는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내맡겨져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작년에 한번 그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주식과 관련 이론을 설명을 드리면서 주식은 도박과 다르다. 인문과학이다. 인간의 자연과학이 아닌 인문과학이기 때문에 확실성이 아니라 확률의 법칙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확률이라고 하는 게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100%는 나올 수 없지만 이 원인에 따른 결과가 어느 정도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도박이라고 하는 건 강원랜드라든지 뭐 이런 데 가보신 분들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데 가서 확률 따지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하시는 걸 보면 이것저것 잴 거 없이 그냥 차트상 올라가면 빨간불 보이면 그냥 막 사요. 그냥 막 삽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걸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도 또 뭐가 있었냐면,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개인 예탁금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뭐 100만 개 이상의 계좌가 지금 나왔다라고 하고, 최근에 2월, 3월 정도 해가지고, 엄청난 금액이 지금 들어왔다고 하는데, 최근 신용잔고가 10조 11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7조 한 6천억 정도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 중에 한 8천억 이상이, 8천억, 9천억 정도가, 지금 한 2조 4천억 중에 8천억, 9천억 정도가 반대 매매였답니다. 이런 구간에서도 신용을 쓰시는 분들, 그리고 완전 이건 주식에서의 어떤 매매 방식이거나 또는 스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방식이 무조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가리고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잘 전문적으로 하지도 못하면서 단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단타하는 사람들, 물론 단타하는 사람들 때문에 빠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쭉 올라가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단타분들을 세력들이 꼬시잖아요. 꼬셔서 전문적으로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 꼬시는 상황에서 먹고 나오는 거고, 90% 이상, 제가 생각할 때 99%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은 거의 다 잃는 거죠. 어쩌다 한 번씩 여러분들 단타에서 성공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동안 내가 주식을 해가지고 단타만 했다. 확률이 얼마나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지금 단타를 해가지고 자신의 계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구간은 뭐 누구나 다 지금 밀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주식 잔고로 따지면 아마 되게 다들 안 좋을 겁니다. 그 상황 말고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1년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했던 매매 방식으로 내가 수익률을 과연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지금 이 구간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구간 지나고 나면 어떨까요? 상당한 구간이 또 오겠죠. 상당히 좋은, 반대로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이 오겠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그때도 5%, 3% 요거 먹고 끝내겠냐는 거죠. 뭐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짜 투자해서 계좌를 불리고 싶고 돈을 벌고 싶으시면 중장기를 해라라고 이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제 영상 초창기 부분, 작년 초반기 부분의 영상을 보시면 제가 중장기 계좌를 오픈해가면서까지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식의 개념으로 봤었을 때 좀 주식 종목에 대해서 내가 이 종목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요. 공부를 좀 하셔야 뭐가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보이잖아요. 보여야 느끼는 거고 느껴야 행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는 것도 없고 느끼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는데 보이는 건 있겠죠. 뭐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그거 하나만 보고 막 들이대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날 오전에 우리 시장 괜찮다가 오후에 폭락했고요. 금요일 장은 거의 비이성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하루 종일, 금요일 날 하루 종일 무방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VIP 방도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 매매 구간 아닙니다. 지금 사지 마세요. 말씀을 드렸어요. 월요일 날 추가 상승이 나와도 아닙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무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죠. 모르는데, 적어도 지금 구간은 널뛰기 장세기 때문에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금요일 날 장 막판에 외인들 선물하고 현물 선물 매매 상황 보셨나요? 막판에 대규모 매도가 나왔죠. 그럼 월요일 날 어떻게 될까요? 별로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지금 구간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순간적인 어떤 욕망,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싫으시겠지만 이거라는 겁니다. 주식을 재테크 수단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설픈 지식, 짧은 자신만의 경험을 일반화시켜서,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무식한 말로 아집이라고 하잖아요. 보면 내가 이제 어떤 시골에 사는 아빠가 서울에 몇십 년 만에 한번 서울을 와가지고 거기에서 시장통을 가가지고 몇몇 이야기를, 시장통에 있는 사람에게 주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집에 와서 아이에게, 고향에 돌아와서 아이에게, 자신의 아이에게 얘기를 하죠. 아들아, 너는 더 이상 서울에 가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 아빠가 서울에서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공부를 해왔어. 얻어왔어. 너는 아빠한테 들으면 돼.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들 참 말도 안 되는 우스운 얘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는 저도 뭐 예외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함부로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행동하실 때 이런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설픈 지식으로 자신의 지식을 강요한다거나 아니면 짧은 자신만의 경험을 일반화시켜 가지고 무조건 이래, 이게 맞아, 무조건 얘는 나쁜 놈이야, 얘는 착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무조건 지금은 떨어져, 지금은 무조건 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잘못됐다라는 거죠. 저도 제가 그 주로 말씀을 드릴 때 보면 제 머릿속에는 항상 이런 개념들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지금은 절대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리잖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이런 아집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무조건 제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요. 뭐 많이 틀리고요, 또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주식에서도 무조건 하고 감으로 자꾸 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게 이 부분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도 안 돼 있고, 지금 내가 이 종목을 사서 몇 % 정도의 수익을 보고 팔 건지 미리 어느 정도의 감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어느 정도 내려오면 손절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마음의 어떤 준비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빨간불 보이니까 어떤 뉴스 보니까, 나도 요즘에 뉴스 많이 보는데 뉴스 보니까 이게 좀 좋대. 근데 그거 관련돼 있는 종목에서 얘가 지금 막 올라가네? 그럼 일단 사야지. 아무 대안이 없잖아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매매 패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매수하시기 전에는 진짜 2번, 3번 생각을 하고 매수하시는 게 좋긴 좋습니다. 정말. 자, 현재의 그러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 이제 뭐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최저 바닥을 잡으려 들지 말라. 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좀 올라서 무릎에서 사도 된다. 전문가들도 여기서 살려고 한다.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서 못 산다. 이 바닥은 지나야 아는 거지. 지나기 전에 바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식에서 많이 나오는 우스갯소리 격언이 있잖아요. 바닥인 줄 알고 샀더니 지하실이 있더라. 그 지하가 몇 층인지도 모르겠더라. 섣불리 지금 자신의 소중한 자산 막 이렇게 뭐 모르겠습니다. 나는 제가
강원랜드가 처음 생겼을 때 한 5, 6년 매년 겨울에 하루 정도 한 7, 8시간 돈을 쓸어 간 적이 있었어요. 일정 금액을 들고 요만큼은 내가 쓸어 간 어디 우리 놀러 가서 쓰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렇게 쓸어 간 적이 다닌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돈을 잃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요, 아예. 물론 따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주식에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잃어도 좋아 생각하고 주식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급하세요.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가 지수가 떨어지다가 딱 반등을 주기 시작을 하면 바닥인가 보다. 지금 사야지. 이러한 심리 때문에 더 당하는 겁니다. 더 크게 당하는 거고요. 지난 금요일 날 8%, 9% 올라갈 거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근데 그게 반등 주고 바닥을 잡은 걸까요?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알 수 없죠. 그 다음에 단기가, 이게 이제 이번 구간이 끝나고 나서 다음 올라올 때입니다. 막 지수가 이제 반등을 주기 시작을 하면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상황이 되면 V자 반등이 나오든 U자 반등이 나오든 L자 형태에서의 U자 반등 이런 형태가 나오든 올라가기 시작할 때 되면 옆에 주변에 막 진짜 뭐 상한가 20% 올라가는 거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만 정말 많이 보일 겁니다. 근데 내 종목 그만큼 안 가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내 거 20%, 30% 손절하고 그 종목을 갈아탑니다. 이미 그 종목은 올라가 있어요. 그 종목에서 또 조정 나와요. 언제나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횡보장이든 잃는 사람들은 잃습니다.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가지려고 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거잖아요. 내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물론 저도 뭐 스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는 기업을 100% 기업의 가치만 가지고 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재료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는 기업을 보고 가야지 너무 단타 쪽으로 오늘 하루에 5%, 10%, 20%를 먹어야 해. 그 생각은 주식시장에서 결국 퇴출당하기 가장 좋은 빨리 퇴출되고 싶어 하는 얘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만의 아집에서 벗어나라. 내가 알고 있는 뉴스, 내가 봤던 뉴스, 정보, 우리 시장 대한민국 시장에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온갖 수단을 가지고 있죠. 내가 하는 게 무조건 옳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여러분들도 뉴스에 나오는 그 얘기들 그게 뭡니까? 그것도 전문가들의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최대한 많이 들으시고 나름대로 이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좀 이 시장을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장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여유 있습니다. 지금 널뛰기 장세 계속 당분간 될 거고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제 시각에서는 널뛰기 장세가 계속 당분간은 좀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널뛰기 장세에서는 파도 잘못하면 바로 물속에 빠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보셔라. 그리고 나중에 올라올 때 지금은 다 저도 물려 있습니다. 뭐 저라고 무슨 뭐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올라올 때 얼마나 상대적으로 조금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겠느냐? 어떤 전략을 써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지금 물려 있는 종목들을 해결할 것이냐? 그 부분이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조금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하셔서 하실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을 지금은 찾아서 보시는 것도 이제 찾아보시기 시작하시는 것도 나중에 돌아설 때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 분명히 그 사람들이 수익이 나을 테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말고요. 이제 진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너무 이 부분을 저는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너무 자신을 맹신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자. 좀 주식을 재테크 수단으로 좀 보자. 도박으로 보지 말고 천천히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얘기를 좀 드리고도 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 마치겠습니다.